풍산개인데요. 흙탕물 싸움된 풍산개 논란이라는 주제 선정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직 중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일단 2018년 9월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 고미와 송강이었죠. 이 2마리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에 돌려주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게 지난 7일이었어요. 이 풍산개가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죠.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령이 미비한 채로 계속해서 본인이 위탁해서 양육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부부 풍산개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풍산개 다운입니다. 애초에는 지금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했다라고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다운이 같은 경우는 국가 기록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건 고미와 송강이 2마리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다운이기 때문에 다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양산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대로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마리 이 풍산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파양이라는 단어들이 여기저기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파양한 셈이었기 때문에 논란 7일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게 개를 선물로 받다 보니까 참 보통은 재임 중에 대통령이 받은 선물 같은 경우에 퇴임 후에 어떻게 좀 보관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이 풍산개 사실 우리가 동물을 물건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물건인 상태입니다. 일단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풍산개가 법상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인 국가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도로 데려가라. 처음에 이렇게 입장문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에 뭐 국가 정상 간에 이 교류됐던 선물들 있죠. 이것이 식물, 동물 가리지 않고 또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서 국가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이 관련 법령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는데 이 법 해석을 보면 일단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가 되면 사실 뭐 전직 대통령이 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풍산개 반환을 두고 문 전 대통령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또 한 번 틀어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 전 대통령과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가장 좋았던 모습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풍산개와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자문을 했죠.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개, 동물 같은 경우는 키웠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그렇죠. 정서적으로 좋잖아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문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됐던 기억들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퇴임 이후에 대통령이 계속 기록물을 갖고 있는 것, 현재 규정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측이 이 규정을 보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문 전 대통령 측 더 덧붙인 이야기가 이런 일이 사실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뭐 국가 정상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적도 없었고요. 지금 다들 처음 접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입장을 지금 냈어요. 해당 시행령 대통령 기록관 소행으로 이 행안부 그리고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으면 될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지금 피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나왔던 논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풍산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관련 비용 관련된 그렇죠.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지금 예산을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한 걸 보면 일단 사료비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사료값 35만 원, 그리고 의료비 15만 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건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예산안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행안부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건비 200만 원, 이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탁해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200만 원을 국민 세금으로 따로 지급을 한다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관련한 규정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굉장히 뭐 날선 말들도 오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행안부에서는 사실상 파양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파양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보도들이 나오면서 거의 모든 매체에서 지금 사실상 파양이 맞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창섭 행안부 차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풍산개 3마리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냐? 질의를 했고요. 한 차관이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또 여야 간의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는 사실상 파양이 맞다라는 식의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반환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고미와 송강이를 정부에 반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 반환할 거라는 게 그냥 계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행하기 위해서 미리 발표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으로 본다면 7일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8일 정부에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미와 송강이가 어디가 있느냐면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 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서 지금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기록관 풍산개를 맡아서 관리할 기관 또 그 관리 방식 등을 검토 협의 중에 있다. 관리 기관이 결정이 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보면 풍산개 처분과 관련한 국민 반응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표본도 굉장히 큽니다. 보통의 우리가 정치권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뭐 남녀 1000명 정도잖아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네.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83%가 문 전 대통령 인간성에 실망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인 건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의 입장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인지,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반박을 하지 않은 걸 보면 본인의 입장과도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입장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반려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강아지를 요즘에 안 키우시는 분보다 키우시는 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뭐 페펜족이라고 하잖아요. 페펜족 인구가 무려 1,500만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야 라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에 따른 국민 정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류 뭉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키우던 그 동물, 그것도 이제 개 2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일단은 뭐 파양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우리가 맞고 있다가 이걸 반환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양측의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나 국감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로 굉장히 좀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여당 같은 경우는 파양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왜 파양이냐.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도 있는 거다. 반환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파양이란 단어는 아까도 제가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파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입양을 했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에 파양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근데 문 전 대통령이 고미와 송강이를 입양한 건 아니에요. 네, 입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파양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매체들, 대부분의 매체들이 파양이란 단어를 쓰고요. 동물보호단체 등도 파양이란 단어를 쓰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서적으로 파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했기 때문에 반환했다라는 것은 단어상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지금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송강이와 고미를 한두 달 키웠던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9월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가족이 됐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한 게 어느덧 4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건 개에게 4년은 그 개의 수명, 평균 수명과 비교해 봤을 때 3분의 1 정도라고 동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분의 1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위탁받아서 나는 반환할 수도 있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감한 시기가 4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파양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 동물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국민의힘 이 파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정서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본인이 입양해서 기르던 그 강아지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키우다가 본인이 어쨌든 위탁해서 맡고 있다가 이걸 이제 반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국가 반납을 두고 거센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비판 내용을 그냥 제가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냐라고 하면서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3마리가 이제 쓸모 없어졌나 보다. 나라가 사료값 등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한다.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5년이나 통치했나. 그러지 말고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비꼬는 지금 글을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덧붙인 게 정들면 강아지도 가족이다. 강아지 키우기 좋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물론 이 발언 자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분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던 게 쿨하게 보내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쓴 이 문재인 대통령 측의 SNS 글이 사실 논란이 된 겁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풀어서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국가재산이잖아요. 국가재산인데 개인인 문 전 대통령이 키웠다가 사실 동물들에게 변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뜻하지 않게 굉장히 아프거나 또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행 법과 관련된 문제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만약 이걸 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 정서상 만약에 그런 강아지들에게 풍산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국민 정서상 이 또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딱 꼬집어서 공사 구별해라 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다분히 사실 감정적이에요. 여기에 좀 뭐 이성의 힘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의 글귀가 없습니다. 이걸 사실 선물 받은 걸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이건 네티즌들 가운데 사실 좋은 댓글이 아닌 거죠. 악플에 해당하는 글을 정치인이 이렇게 본인 SNS에 썼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지금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홍준표 대표의 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 정서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도 덧붙입니다. 그냥 다른 걸 다 제쳐두고 그냥 이 개 2마리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글쎄요, 저 멀리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한 공간에서 쭉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동물병원에 가서 지금 입원해서 뭐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앞으로 어디에 머물게 될지 지금 그 운명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어렵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 풍산개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일단 탁현민 전 비서관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구별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은 공사 구별이 전혀 안 된 발언들이 대다수다. 그러면서 실로 개판이다. 걱정도 지친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는데 중요한 게 지금 공사 구별을 해서 탁현민 비서관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풍산개 2마리를 맡아 키워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적절한 방안을 만드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적절한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지금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약속한 걸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만으로도 이런 수준으로 국가 장악력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또 입장을 냈는데 사실 이건 침소봉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풍산개 논란이 뜨거워지고는 있지만 이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반려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뜨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국가 장악력, 뭐 국정 장악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국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 있는 예산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세금으로?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인건비와 관련된 의문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결되지 못했다는 게 사실 행안부의 어느 정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지 못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 부재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이야기를 정말 확대하거나 조금 이 논점을 빗나간 지금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공사구별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공사구별이 명확하게 구분지어지지 않는 것. 이게 공사구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실망한 국민들이 없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 구구절절이 옳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이 있는 동물, 풍산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 관련 규정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지금 경북대 동물병원에 있는 고미와 송강이 이 2마리 풍산개에 대한 정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구별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처럼 풍산개 논란이 전현직 대통령들의 감정 싸움으로 조금 번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동물이 왜 물건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 지위로는 우리가 물건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이 타인한테 구타,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맹견에게 물려도 가해자를 처벌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해쳐도 물건 훼손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재물손괴죄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생명이 있는 동물을 해쳤는데 재물손괴죄 정도로 이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거의가 다 소액의 벌금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키우는 분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법이 여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일단 해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미 1990년 우리보다 30
30여 년 전에 민법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그에 대해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고요.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1988년에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 법률을 제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지금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국회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서 이 민법 개정안이 국회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풍산개를 국가 소유, 국가 기록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을 했던 그런 뭐 형법이라든지 아니면 민법상의 그런 법 체계는 굉장히 옛날에 그런 시대 정신을 사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이 반려견들, 반려묘들 내 가족처럼 오히려는 어떻게 보면 사실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 현 상황과는 조금은 좀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풍산개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 입장을 밝힌 것도 국민의 논란, 지금 이 논란거리를 더 확대시키고 있을 뿐이지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본인이 부담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풍산개를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 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간 대통령 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인데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을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저는 이게 쿨하게 넘기면 그만이다라는 취지의 아까 그 발언과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국가 소유의 국가 재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키우는 것이 위탁 관리가 되는 것이 당연히 논리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인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됐거든요. 물론 그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쨌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200만 원 인건비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그 안에서 해결이 못 됐다는 점. 그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문 전 대통령한테 설득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6개월이란 시간을 끌었다는 것 자체는 뭐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인 건 6개월간 대통령 기록물 내 돈으로 내가 키웠어. 이거에 고마워해야 돼. 이런 취지거든요. 이게 과연 전직 대통령의 품격 있는 발언인가? 이건 문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모르겠어요. 저는 전직 대통령이고 이게 국가 소유의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잡고 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물론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이전에 사실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잖아요. 그래서 상식으로 판단을 안 하고 자꾸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본인 변명을 하는 데만 좀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식으로 판단을 좀 했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커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내가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잖아요.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9월에 북한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도 반려동물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 등식이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 법 개정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 불합리를 해소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퇴임하기 전까지.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 풍산개 우리 가족이야라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언론에 많이 누출을 시켰거든요.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임 임박해서 이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이관하겠다라고 했을 때 비난이 상당히 쏟아졌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산으로 데려갔다라는 이 취지의 지금 또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 지원 여부 때문에 키우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내 돈으로 키웠어.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은 저는 사실 올리지 않느니만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금 1,400만 원 받는데 250만 원 사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이 또한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비난을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자꾸 자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게 갈 수 있는 문제냐. 사실 이제 풍산개, 살아있는 개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데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기록관이 반환된 풍산개 2마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검사가 마무리가 되면 인천이나 청주 등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에 이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동물원이 사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동물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원에 사실 우리가 개가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원 성격과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사실 곰이와 송강이 사이에 풍산개 별이가 태어났었거든요. 2019년부터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이 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입법 예고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있는데요. 대통령 기록물 중 동물과 식물을 특정 기관이나 이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걸 허용하도록 하는 이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기재부 등의 일부 부처는 이건 조금 좀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유사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기재부가 난처해 하는 건 뭐 사실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탁을 시키려면 기관이나 사람한테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관련 기준, 규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든지 간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난색을 표하는 거고 또 거기에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예산 측정을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돈 관리를 해야 되는 나라 살림을 담당해야 되는 기재부로서는 사실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국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처럼 이 개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정상으로부터. 그런데 이 선물 대부분이 미국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곧장 국립기록보관소로 직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당연히 개를 국립보관소로 데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이런 제안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시 부부가 이걸 키우기가 어려웠던 게 이미 키우고 있었던 반려견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퇴임 이후에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워싱턴 인근에 사는 이 불가리에게 미국인 부부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선물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재무부와 상의를 했었고요. 당시의 강아지값 $430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기록물 보관할 수가 없어요. 가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케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미국의 사례를 참고를 하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